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9월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지난 주말에 해외에서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사건이 발표됐잖아요. 네. 단박에 한 번에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혹시나 설마 지금 기존에 있던 면세점을 뺄까 했는데 네네. 진짜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 거는 이제 조그만 건데 이제 신세계 여실 다시 한번 가져갔고요. 두 곳의 면세점이 사업권이 뺏겼습니다. 롯데 잠실점, 롯데 월드타워에 있는 건데 잠실점에 뺏겼고요. 네. SK는 이제 워컬에 있는 거가 있거든요. 워컬 1층 지하 그런 데 있는데요. 워컬 면세점 영업이 이제 뺏겼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신세계랑 두산이 하나씩 야금야금 뺏어갔죠. 전 이거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 9월에 이 이슈 다뤘을 때 위원님께서 롯데는 하나 정도는 좀 빼앗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잠깐 해주셨던 건 역시 촉 있는 남자.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네. 말씀 못 드렸고요. 어떤 뺏기면은 그 뉘앙스. 롯데가 요즘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 우려감이 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하나가 뺏겼는데요. 일단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면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롯데그룹에 이제 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호텔 롯데 IPO 하면서 경영구조 뭐 이런 얘기 많이 복잡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IPO 적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호텔 롯데 상당 부분의 수익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점에서 뽑아들이는 건데 소공동은 유지했지만 그보다 약간 작지만은 월드타워를 뺏겼기 때문에 영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은 여론 아닙니까? 국민들의 롯데그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이미지에서 결국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넘지 못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롯데그룹에 걱정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시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 뽑는 거잖아요. 정부 당국의 롯데에 대한 인식을 이번에 확인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롯데그룹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정부랑 맞부딪힐 있으면 약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느낌까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SK도 뺏겼어요. 앞서도 말씀드려 뺏겼는데 이거는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오늘 미치고 있겠는데요. SK는 1992년부터 워커에 소재하고 있는 면세점은 처음에는 작았고요. 재작년에 좀 확장하면서 약간 커졌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출 자체가 2,747억인데요. 동아면세점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안 가봤어요. 네, 광화문에 있거든요. 네. 광화문에 있고 실제로 보면 여기 지붕관계 호텔 신라가 들어가 있는데 롯데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동아 면세점보다도 지금 워컬 면세점 매출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SK그룹에 물론 아무리 위치가 워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창피한 거거든요. 서울에 조금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중심부에 있는 거고. 저는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제가 이쪽에 살고 있어서 안 가본 거군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좀 저조한 네. 수준이었는데 근데 의외의 결과라는 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롯데가 느끼는 어떤 피해감보다 SK는 상대적으로 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떤 주가에는 악영향에 불가피하겠죠. 이제 특허를 빼앗긴 업체도 주목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새롭게 영업권을 따낸 곳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하나씩 점검해 주세요. 신세계 먼저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신세계가 되겠는데 2012년에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의 면세점 사업권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해나 인천공항 등에 조금씩 좀 진출하면서 확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면세점의 서울 지역을 땄기 때문에 어차피 신세계 그룹 전체적인 재평가, 특히 신세계는 워낙 유통의 강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과 사업을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이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일단 두산그룹 보면 두산그룹은 예전에는 어떤 두산은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두산을 통해서 일단 그 각종 영업 쪽 유통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중공업이라든가 인프라코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두산그룹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돼갖고 일단 사업권을 땄습니다. 특히 두산타워, 두타타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네, 거기에 있는 거 특히 요즘 동대문 일대 보면 중국인들의 관광객 숙박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납니다.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 특허를 받으면서 5년간 두산그룹 면세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업계에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존재감이 확인한 것이 크다. 일단 주가는 워낙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일단 기대감 때문에 두산이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두산그룹에서는 그동안 약간 어려웠던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정기를 회복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에도 신규 사업자 했고 또 이번에도 하고 다 오픈하고 나면 포화 상태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정 수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뭐 왔다 갔다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면세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에 좋겠고요. 특히 어찌되었건 간에 출입국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사상체는 매년 회복하고 있겠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돈을 잘 버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도 2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5년마다 뭐 뺏기기 때문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찌되었건 호재는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증권사들의 시각도 궁금해요. 네. 뭐 이제 그 주말에 이슈 터지고 나서 각종 이 분석 보고서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 중에서는 신영증권이 레포트를 제일 잘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증권 거를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신영증권에서는 레포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급등락은 일단 가능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어떤 효과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될 만한 쪽은 신세계그룹에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뭐 당연히 있겠고요. 신세계에서 100% 신세계 DF라는 걸 이번에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마트는 신세계 지금 기존의 면세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결국 신세계 DF에 넘기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재무적으로.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 인터내셔널은 이제 약간 일단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것은 수많은 신세계에서 해외 또 백화점 파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 있죠. 브랜드를 머천다이징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오히려 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 여전히 좋게 보고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이들의 주장인데 신영증권의 주장인데 롯데쇼핑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아무래도 SK네트워크는 당연히 그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권 양은 내용은 적다 그랬습니다. SK네트워크.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왜 들어가냐면 이게 워커리에 가보시면 호텔에 가보시면 워커리 호텔에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면세점이랑 파라다이스가 그 입구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는 사람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면 실제는 영향이 별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를 보면 좀 악진식하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신영증권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오늘 시장 이슈되면서 특허를 좀 따낸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주가상으로는 사실 좀 윗골이 나면서 좀 내려오긴 하거든요. 또 어떤 거를 좀 탑픽으로 꼽아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세계가 레벨을 그동안 워낙 쉬웠기 때문에 레벨을 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굳이 따지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주목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머천다이징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상당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가 DF라는 걸 100%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다 뺏어가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신세계 인터넷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주의 탑픽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요즘 또 쉬고 있었는데요. GS 리테일이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이슈 지난 주말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이슈와 맞물려서 조금 길게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은 무엇이었을지 또 이항영 위원님의 또 생각도 챙겨봤어요. 면세점 관련 이슈 점검해봤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